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29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아직까지 구독이나 좋아요나 하이프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하이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뭐 전체 경기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고요. 요즘에 가입들 많이 해주시는데 다들 감사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MLB 빠르게 분석 들어가고요. 신시내티 클블부터 보면서 멘트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사실 어제 분석했던 그대로 선발들이 구성이 됩니다. 오늘 취소가 되면서 내일 더블헤더 1차전으로 구성이 됐고요. 선발들은 체이스 번지라든지 슬레이드 체코니 그대로 등판하죠. 다만 이제 바뀌는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녁 경기에서 데이 게임 경기로 바뀐다는 점. 뭐 요게 좀 핵심 이슈가 될 수는 있겠네요. 자, 원정팀 클리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득점에 대한 지원이 또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단 2득점만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리그 전체 당연히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팀 타율이 1할 7푼이 나오고 있어요. 득점에 대한 지원도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내일 매치업 상대 체이스 번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담이 되거든요. 어, 사실 뭐 158kg짜리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에다가 고속 슬라이더, 부위도 상당히 좋고요. 뭐 퀼블 입장에서는 빠른 구속, 강한 구위가 모두 다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이 퀼블이 낮 경기가 또 약하거든요. 데이 게임에서의 팀 OPS가 0.683, 리그 전체 29위까지 떨어지는 팀이다 보니까 사실 데이 게임으로 바뀌는 것 자체가 클블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빠요, 사실. 원래 조금 불리했었는데 데이 게임 가져가면서 조금 더 불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가져가야 될 것 같다. 체이스 번지에 대한 기대값은 뭐 6이닝, 7이닝 던져주면서 뭐 완벽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볼게요. 뭐 최근에 클립 흐름이 좋지도 않고 상성에서도 번지가 나쁘지 않고 데이 게임 이슈까지 번지에 대한 기대값은 높여줄게요. 자, 반면에 원정팀 클블의 선발은 세이드 셰콘이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구위가 정말 많이 떨어졌고요. 뭐 정타에 대한 장타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거든요. 이닝 데뷔했을 때 피안타도 많이 맞고 있고 장타도 또 많이 맞고 있고 게다가 이제 내일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펀치력도 있는 팀에다가 타자 구장에서 또 가져가는 점까지 감안해 봤을 때 체코니 입장에서는 조금 투구 난이도가 높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팀 내부적으로는 최근 5경기에서만 실책이 6개가 쏟아지면서 뭐 사실 수비에서의 도움을 받기에도 조금 어려운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신시내티 승이라든지 1.5 마행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데이 게임으로 바뀐 이런 상황 자체가 신시내티에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뭐 그런 게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종합해보면 신시내티 승리 또는 1.5 마행까지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치업 볼게요. 디트로이트 볼티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로이트 볼티모어. 자, 오늘 양 팀의 1차전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케이더 몬테로가 조금 부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티모어의 펀치력이 조금 나와주면서 하드히팅 능력이 나와주면서 볼티모어가 승리 가져갔거든요. 8대5로 경기 가져갔었죠. 자, 여기서 디트로이트는 이제 연패가 3연패까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더 이상의 연패는 조금 막아보겠다. 트로이 메이튼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10번의 등판에서 60이닝 동안 0점대의 WHP와 1점대의 ERA 기록하면서 출루 자체에 대한 억제라든지 아니면 위기 관리도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조금 불안한 게 뭐냐면은 최근 커맨드가 흔들리면서 볼넷 개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트로이 멜튼이 이번 시즌 이닝 데뷔했을 때 피홈런이 조금 많기도 한데 특히나 이 8개 중에 7개를 좌타자 상대로 맞아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득점에 대한 지원도 잘 되고 있고요. 워낙에 또 선구 능력이 좋은 팀에다가 좌타석에서는 뭐 핸더슨이라든지 바살로라든지 뭐 타레바스라든지 러치맨이라든지 뭐 카우저까지 좌타석에서의 펀치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볼넷에 대한 억제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 볼티모어의 좌타 라인들이 또 페이스볼에도 강점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멜튼이 부진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반면에 이제 볼티모어의 선발은 딘 크레머 등판합니다. 150km짜리 페스볼에다가 싱커, 스플릿,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뭐 구위도 좋고요. 스플릿에 대한 밸류도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이제 이닝 데뷔했을 때 피홈런이 조금 많은 편이기는 한데 근데 사실 뭐 디트로이트가 최근에 펀치력도 많이 죽어 있고요. 스플릿에 대해서는 조금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멜튼이 조금 부진할 수도 있고 크레머는 생각보다 좀 잘 던져줄 수도 있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디트로이트가 선발 구간에서 확실한 마진 정립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한다면 최근 양 팀의 타선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뭐 불펜 흐름을 감안해 봤을 때 볼티모어가 크게 밀릴 만한 이유는 좀 부족하다.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볼티가 최소한 접전 아니면 역배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볼티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 가능성까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볼티 플랜 내지는 역배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세 번째 매치업 들어갈게요. 피츠버그 애리조나 보겠습니다. 피츠버그 애리조나. 자, 이 매치업은 사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애리조나의 선발이 브랜든 팟인데 최근에 되게 좋거든요. 최근 5연승, 개인 5연승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그 5게임 동안에 27이닝 동안 7자책 2.33의 ERA 기록하면서 되게 안정감 있게 잘 던져주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피츠버그의 타선은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득점 지원이 2.6득점까지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구간이고요. 뭐 팀 타율도 동일 기간에 2할 1푼 1리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브랜든 팟의 고점과 피츠버그 타선에서의 저점이 또 겹쳐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브랜든 팟에 대한 기대값은 뭐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 정도는 가져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반면에 이에 맞서는 피츠버그의 선발은 부바 챈들러 등판합니다. 159km짜리 상당히 빠른 페이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라든지 체인지업 커브까지 던져줄 수 있는 자원인데 뭐 페이스볼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높은 편이고요. 커맨드는 좀 많이 불안해요. 이닝 데뷔했을 때 볼질이 조금 많거든요. 근데 사실 애리조나가 직선 구종에 대해서 타이밍도 나쁘지 않고요. 뭐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도 또 잘 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저는 이 챈들러가 던지는 조금 나쁜 공들에 대해서 대응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챈들러가 안정감을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최근 피츠버그가 불펜도 또 많이 흔들려요.
최근 5경기 불펜 ERA가 6.35까지 올라가고 있고, 뭐 몽고메리라든지 뭐 브리진스키라든지 아니면 뭐 라미레즈라든지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최근에. 게다가 이 피츠버그의 클로저가 좌투수라는 점도 이제 소토라는 좌투수라는 점도 애리조나 입장에선 좀 할 말이 있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애리조나가 충분히 2차전은 욕심내 볼만한 할만한 매치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애리조나 프렌 역배 또는 다득점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자, 종합해 보면은 애리조나 프렌 또는 역배 또는 9.5 오바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매치업 들어갈게요. 템파베이 텍사스 볼게요. 자, 이 두 팀은 최근 공통점이 뭐냐면은 실점에 대한 억제가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뭐 템파베이는 최근 5경기에서 평균 실점이 1.6실점까지만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텍사스도 역시나 실점 억제가 잘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템파베이 내의 선발이 그리핀 잭스가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27번의 등판에서 82이닝 동안 1.2의 WHP와 3.89의 ERA 기록하면서 뭐 나쁘지는 않아요. 155km짜리 패스볼에다가 이제 뭐 싱커라든지 커터, 스위퍼, 체인저까지 던져주면서 뭐 빠른 구속, 다양한 레파토리 뭐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텍사스도 최근에 빠따 감각이 괜찮거든요. 최근 5경기 보시면은 2할 6푼 7리 팀 타율에다가 평균 5득점씩을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텍사스가 사실 시애틀의 컵이 만났을 때도 타이밍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잭스가 이번 시즌 페스볼이 구속은 나오지만 뭐 커맨드라든지 구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잭스에 대한 기대값을 완벽 2까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한 6이닝 정도 3실점 내지 4실점까지는 내어줄 수 있다고 봐요. 자, 반면에 원정팀 텍사스의 선발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확정이 안 됐는데 아마도 이제 오프너 쓴 다음에 뭐 퀀트릴 정도 이제 벌크 가이로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사실 뭐 오프너에다가 퀀트릴로 가져가는 이런 운영 자체가 실점 억제에 대해서 강점을 보여줄 수는 없다고 보고요. 최근 퀀트릴 안 좋거든요. 게다가 이제 최근에 필승조들의 조금 과부하도 있었고 부진도 같이 겹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정감 있는 투수 운영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세월의 은정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텍사스가 최근에 클로저 레츠도 좀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보면은 사실 화력전이 좀 베이스가 될 것 같아요. 최근 양팀 이 실점 억제가 좋은 건 맞지만 내일은 뭐 잭스라든지 아니면 텍사스의 투수 운영이라든지 좀 불안 요소가 보이고 있고요. 빠따가 좀 터져줄 수 있는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게임이라고 봐주겠습니다. 자, 종합해보면 8.5 오바 말씀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매치업 들어갈게요. 자, 5번째 매치업은 마이애미 필라델피아 경기 보겠습니다. 마이애미 필라델피아. 이 매치업은 사실 오늘 경기를 제가 잠깐 봤었는데 9회 때 잠깐 봤었는데 마이애미가 12연패를 탈출했어요. 근데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게 졌거든요. 사실 9회 때 2점의 여유를 가지고 그 이제 두란이 등판을 했고요.
사실 보이질 하다가 뭐 3점을 내주면서 역전을 당하고 왔어요.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팀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좀 무너질 수 있는, 주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게다가 내일 마이애미의 선발은 샌디 알칸타라 등판하거든요. 156kg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싱커라든지 커터,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던져주면서 빠른 구속, 뭐 볼크도 좋고요. 보더라인 피칭도 나쁘지 않고 평균 7이닝 가까이 먹어줄 수 있는 2이닝 이터로서의 기대값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필라델피아가 오늘 경기를 진 것도 기분이 나쁘지만 밸류가 높은 무빙볼러를 만났을 때 타이밍이 잘 안 맞고 있기도 하고요. 원정에서는 타격감이 많이 죽습니다. 이번 시즌 필라델피아의 원정에서의 팀 OPS가 몇이다? 0.650. 리그 전체 꼴찌예요. 그래서 뭐 알칸타라와의 상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경기 컨디션이 뭐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오늘 이제 또 클로저까지 털리고 온 직후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내주금 빠다가 주춤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알칸타라에 대한 기대값은 뭐 7이닝 이상, 뭐 한 2실점 이하 정도는 노려줄만 하다. 반면에 이제 필라델피아의 선발 아론 로라 등판하는 상황인데 로라 이번 시즌 명확하게 부진합니다. 21번의 등판에서 108.1이닝 동안 1.45의 HP와 5.82의 ERA 기록하고 있고요. 커브라든지 뭐 체인지업이라든지 변화구 위주로 플레이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생각보다 마이애미가 변화구 대응 능력이 나쁘지 않거든요. 뭐 로페즈라든지 스토어즈 출로하고 뭐 에란데스라든지 에드워즈라든지 힉스 쪽에서 조금 타점을 정립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게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패를 탈출한 김에 연승까지 바로 가져갈 수 있는 뭐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마이미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넘어갈게요. 자, 6번째 매치업은 화이트삭스 양키스 볼게요. 자, 오늘 양 팀의 1차전을 리마인드 해보면은 사실 뭐 화이트삭스의 선발 슐츠라든지 양키스의 선발 프리드가 모두 부진했어요. 그래서 양 팀 선발들이 3.1이닝, 3이닝 만에 내려갔고요. 근데 이제 불펜 구간에서의 강점이라든지 타선에서의 집중력이 좋았었던 양키스가 경기 가져옵니다. 9대5로 가져갔었죠. 근데 사실 양 팀 다 불펜 소모가 많았었다 보니까 내 선발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앤서니 카이라든지 게리 콜이라든지 선발 싸움에서의 마진을 남겨줄 수 있는 팀이 많이 유리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앤서니 카이는 최근에 조금 안 좋아요. 뭐 평균 이닝 이팅도 5이닝이 안 되고 있고요. 뭐 생각보다 좀 장타도 많이 맞고 있고 볼지도 조금 많이 하고 있고 이번 시즌 양키스 만났을 때도 조금 안 좋았었고요. 6월 18일이었죠. 그때 당시에 4이닝 4자책으로 좀 탈탈 털리는 모습을 보여준 기억이 있습니다. 반면에 원정팀 양키스의 선발은 게리 콜 등판해요. 콜이 최근에 구위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경기력이 안정감이 생기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조금 불안한 게 뭐냐면은 좌타전팅 들어갈 때 체인지업 타이밍에 장타를 꽤나 많이 맞아요.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화이트삭스 입장에서는 좌타석에서의 무라카미라든지 아니면 몽고메리라든지 체인지업에 대한 타이밍도 괜찮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게리 콜이 완벽 투까지는 조금 힘들 수도 있고 큰 거 한두 방 정도
한 두세 방 정도는 내어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한 6이닝 정도 3실점 정도는 조금 생각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게임 베이스는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양키스라고 저는 보고 있다 보니까 양키스 승리라든지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변수는 화이트삭스의 좌타선이 조금 활약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라는 점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 볼게요. 자, 7번째 매치업은 애슬레틱스 보스턴 경기 볼게요. 애슬레틱스 보스턴. 자, 이 매치업은 사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최근에 이제 애슬레틱스가 사실 실점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됩니다.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6.4실점을 가져가는 구간인데 내일 선발도 불안해요. 게이지 점프 등판합니다. 최근 개인 5연패 구간이고요. 5게임 동안 봤을 때 21.2이닝 동안 20자책 8.31의 ERA가 찍히는 구간. 이거 신뢰할 수 있나요? 저는 사실 안 된다고 봐요. 게다가 이제 보스턴이라는 팀 자체가 페스볼에 대한 타이밍도 괜찮은 팀일 뿐만이 아니라 좌투수 만났을 때도 타이밍이 좋거든요. 대응팀 OPS가 0.780, 리그 전체 4위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점프에 대한 부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에 보스턴의 선발 제이크 베넷 등판하는데 이번 시즌 10번의 등판에서 59.1이닝 동안 0.94의 WSP와 2.58의 ERA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싱커가 되게 밸류가 높은 자원이고 뭐 체인지업이라든지 커브라든지 던져주면서 땅볼 유도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위기관리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 서터 힐스파크 같은 타자 구장에서도 경쟁력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사실 제이크 베넷이 좀 버텨주는 동안에 보선의 타선이 점프를 먼저 공략할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보선 승리 가능성 언급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볼게요. 샌디에고 콜로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사실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선발 밸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클 킹과 마이클 로렌즌이 등판하는데 뭐 마이클 킹이 훨씬 더 안정감이 있죠. 뭐 3점대 ERA와 6점이 넘어가는 7점에 수렴하는 ERA 기록하고 있는 상황. 게다가 이제 샌디에고가 최근에 뭐 빠따가 좀 터져주고 있어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5.4득점까지 뽑아주면서 리그 전체 3위까지 올라가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사실 콜로라도가 빠따로 조금 마이클 킹을 공략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봤을 때 마이클 킹의 아쉬운 점이 뭐죠? 약점이 뭐죠? 2이닝 데뷔했을 때 볼넷이 조금 많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콜로라도가 최근에 타격감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선구 능력이 좋은 팀도 아니다 보니까 킹을 만났을 때 연속 안타를 때려내면서 공략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샌디에고의 타선이 로렌즌을 공략해주는 동안에 콜로라도는 타선이 조금 같이 화력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좀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뭐 샌디 승이라든지 아니면 1.5 마헨이라든지 아니면 8.5 언더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8가지 경기 멘트를 다 같이 진행해 봤고요.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뭐 도움이 됐다든지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하이프까지 한 번씩 또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다들 고생 많으셨고, 저는 내일 점심 분석 멘트로 다시 찾아뵐 테니까,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